식단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신경 많이 쓰세요. 뭐 동의를 해야 돼요. 제대로. 뭐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양복 딱 입는 거 보면 딱 핏에 맞게 입고. 정치인들은 대부분 스타일리스트예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여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신경이 쓰인 거거든요, 이게. 네. 아, 신경 괜히 좋습니다. 말했다. 괜히 말했다. 의상 좋습니다. 예? 네. 뭐 없는 거 이게 짜집어서 입으려고 하니까 참. 예. 저 방송하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게 되죠. 빨리 인사하십시오, 복숭아 먹게. 아니 근데 예전에 그 공덕포차 처음에 이제 이철희 소장님이 처음에 공덕포차 할 때 진짜 의상 하나도 신경 안 쓰시고 후드티 입고 나오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프리하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댓글 뭐 잘 안 보는데 어쩌다 한번 봤는데 제가 반팔 티 입고 라운드 입고 왔을 때 네. 댓글에 좀 이 보는 분에 대한 예의를 차렸으면 좋겠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든 굳이 그렇게 지적을 받는데 그럴 수 있겠다. 한 분이라도 불쾌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럼 긴팔 후드티를 입으시면 되겠네요. 그분 다시 댓글 적겠네. 자,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티질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안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케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케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케타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신비복숭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먹었었죠. 신비복숭아는 겉은 천도복숭아처럼 단단하지만 속살은 백도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게 특징입니다. 1년 중 딱 2주에서 3주간만 먹을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고요. 덜 익은 복숭아, 비 맞은 맹탕 복숭아 아닙니다. 복숭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향긋하고 달콤한 신비 복숭아 맛보실 수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만 파격 세일 진행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로얄과 1kg에 16,900원, 2kg은 29,800원입니다. 가장 큰 특 대관은 1kg에 18,900원, 2kg에 31,900원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케타니에서 가장 맛있는 신비복숭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케타니에서는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남태평양에서나 잡히던 참다랑어가 남해 인근에서도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생참치로 맛보실 기회가 생겼는데요. 150kg 이상의 특대형 참다랑어로 그동안 냉동 참치만 맛보셨던 분들은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화로회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등살, 뱃살, 배꼽살 등 고급 부위만 엄선해서 모듬으로 보내드리고요. 특가로 준비한 생물 참다랑어회 500g이 35,0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썰지 않은 싱싱한 필렛 형태로 보내드리고요. 회는 먹기 전에 바로 썰어 드셔야 가장 선도가 좋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케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또 복숭아 맛있네요. 먹어도 됩니까? 네, 드셔야 됩니다. 네. 아까 이미 드셨잖아요. 다 먹을 뻔해가지고. 복숭아 좋아하시면 제 거 좀 더 드릴까요? 예, 저는 먹으러 갈 겁니다. 예.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장관님한테 많이 드리시죠. 양보.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네. 오늘 왜 말씀 적게 하시려고요? 너무 어려워서. 네. 왜냐면 이게 맛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멘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장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신비 복숭아의 신비는 신비롭다 할 때 그 신비인가요? 뭘 알겠노?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어려운 걸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번에 참외에 왔을 때 용암 참외인가 뭐 이랬잖아요. 그 앞에 이런 거는 누가 붙이나 싶어가지고. 그건 되게 지역이고. 지명인 경우가 많아요. 용암은 지명이에요. 네. 대부분. 신비는 모르고. 신비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왜 신비인가?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그러세요? 제가 게으르네요. 우리 선임 기자님께 취재를 시키시다니. 복숭아 뺐고 복숭아는 먹고 찌개는 씹고. 근데 진짜 맛있네요. 참치가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동해안에서 그전에 가끔 잡혔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잡힌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그 제주도 인근에서 열대지방에서 잡히던 어종이 최근에 잡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생물학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구 온난화
그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가 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와 덥대요. 야. 너무 더워요, 진짜. 요새 너무 더운데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거의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데 회사로 피서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네, 우울한. 무서워요. 네, 무더위를 이기는 데는 신비 복숭아. 복숭아, 예. 복숭아 맛있습니다. 아, 점점 잘하는 것 같잖아요. 점점 잘한다 이제. 진짜. 와. 뭔가 스스로 너무 기특하다. 우와. 아 처음에 되게 어색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것도 잘하세요. 완벽한 표준말로. 야. 완벽한 표준말이요? 와이프가 이런 말 하지 말아주네. 신비하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 맞구나. 겉은 천도 같은데 속은 백도와 비슷해서 신비하다. 그래서 신비 복숭아. 이름 잘 지었네요. 예. 네. 아까 장군님이 정확히 맞추셨네요.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바로 인정하시네요. 용암은 지명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 없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죠. 단맛이 흘러나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용암이라고 하는 아니, 거. 그때 용암 참외인가요? 용암 참외? 성주 용암 참외. 네. 네, 그거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하나 먹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이거 많이 드셔도 괜찮으신 거죠? 이거는 아, 그렇죠. 건강에 좋은 거죠? 네. 네. 진짜 음식 조절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 성환이 형님밖에 더 맛있었어. 그래요. 맛있어서 드린 거예요.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 지명 하시니까 우리 왜 청양고추 네, 청양. 그러면 보통 청양에서 나는 고추인지 청양에서 조심하세요. 나오는 카메라 고추로 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청양 청양 지명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청양 아니에요. 아, 청송하고 영양인가? 그 아, 지역에서 그래요? 품종 개량을 해서 아주 맵게 만든 고추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게 충청도가 청동 청양 영양을 아니에요. 합쳐서 청양. 예, 한 글자씩 따서 청양고추. 그래서 그렇게 매운 거죠. 청양. 그 품종 개발을 한 겁니다. 충청도하고 아무 충청도에 관계 없어요. 청양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저는 지금 말하는데 저 아니, 당연히. 그 충청도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용암도 몰랐습니다. 아, 지명이 약하시군요. 네. 아니, 지명만 청양은 그래도 약하겠습니까? 청양은 큰데요. 네, 그러니까요. 청양을 보세요. 그 이해? 송채경호의 공동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수요일 공동 포착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환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장형철, KSY 부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결국 JSY로 가는구나. 이게 좀 쉬워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밤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시 15분부터 심사가 시작이 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이것저것 이제 질문하니까 대답은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일단 특검팀이 이번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증거인멸 혐의,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망의 염려, 재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됐는데 특히 중요한 참고인을 위해 회유할 가능성이 이제 구속 사유에 명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구속 필요 없다. 우리는 벌써 출석을 다 이제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구속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구속 영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데요.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한테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나오지 않겠냐. 그쪽에서도 그렇게 예, 예상하는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네. 그때도 이제 발부된다고 봤는데 안 됐죠. 근데 그거는 뒤늦게 이제 특검의 일종의 전술이었다고 해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 아마 아니 출석할 텐데 왜 그러냐. 그러면 판사가 기각을 할 수도 있겠다. 대신 약속을 했으니까 나오긴 소환에 하겠다.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 거고요. 그때도 사실은 그 체포영장이 관심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도 이제 구속영장을 네. 염두에 두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죠. 부하들 다 감옥에 그렇죠. 있는데 부하들은 다 또 재구속됐습니다. 재구속됐죠. 근데 이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저렇게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한다. 네. 국민 상식이 맞지 않아요. 이 그래서 반바지가 반바지를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정말 개 끌고 다니는 거. 계산책시키고.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을 잘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도 깔끔하게 가다듬고 이렇게 보고 역시 이제 기자가 질문하는데 그 특유의 표정으로 이렇게 외면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의 그 기대를 충족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사실 오늘 들어가면은 다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서울구치소나 뭐 이런 데 가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수감이 될 텐데. 그러면은 마지막 기회가 오늘일 수가 있어요. 나오면 법원에 나오면서 대중들 앞에 서는 마지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등등 억울하지만 어쨌든 국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하나. 또 하나는 저는 뭐 구속돼도 좋은데 제 명령에 따른 사람들 부하들은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걸 기대하셨다니. 갑자기 왜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십니까? 이렇게. 그걸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표현을 바꿔야 되겠네요. 기대라기보다 네.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아. 뭐 상상을 해봤는데 역시 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힘의 중진 의원 예. 냉정하게 딱 그렇게 판단하던가요? 아니면 사실은 바람이 좀 섞여 있던가요? 냉정하게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바람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좀 걷어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힘 네. 쪽에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게요. 구속돼야지 사실은 뭐 선택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는 훨씬 얼굴을 그게 계속 비추는 게 안 편하겠죠. 좋죠.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제 바람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번에는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체포영장 발부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은 구속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너무 사실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참 더운데 이 더우면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대책이 잘 돼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인 악자들도 되게 두려울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악을 행한 이 사람들 이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사실 어떻게 버틸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구속이 됨과 동시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내란을 어쨌든 종결시키는 부분들, 종식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계기점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구속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도 사실 한번 전망해 볼 만한데 이게 그 비판의 화살이 특검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특검한테 갈까요? 아니면 법원에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무조건 법원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네. 표현이 그렇지만 꽃놀이표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 그럼 법원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네. 제일 1차 척결 대상 내란 세력, 동조 세력부터 시작해서 다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특검은 다시 한번 청구하겠다. 유감이다. 네. 멋있게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구속된다 그러면은 특검이 박수 받는 거지 않습니까? 와, 확실히 특검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양자의 상황을 법원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자기들도 법원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론 뭐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네. 이게 이제 되게 사유인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 뭐 또 출국 금지도 해놨고 그래서 뭐 도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커요. 네. 뭐 지금도 이렇게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련자들 수사받을 때도 뭐 가서 압력도 넣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걸 뻔히 보기 때문에 이걸 판사가 외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긴 한데 이 전에 영장 심사 받고 들어갔던 분들 중에 한 두 분한테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네.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예. 받았던 분? 꿈을 잘 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날 꿈이 중요한가요? 전날이 아니고요. 진짜 긴장해서 들었는데 당일날 맥이 당일날? 빠지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잠깐 깜빡 잠이 든대요. 아 그때 꿈 아직 기다릴 때 꿈. 안 나왔을 때, 네. 결과 안 나왔을 때. 근데 깜빡 잠들었을 때 거기서 천사를 만나면 석방이 되는 거. 천사? 네. 꿈속에서. 네. 혹시 동물, 네. 뭐 개나 고양이 이런 네. 걸 만나면 이제 구속되는 거. 아, 그래요? 라고 경험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오. 뭐 숙취 때문에 꿈을 꾸겠습니까? 꿀잠? 꿈 없는 꿀잠? 푹 자고 2023년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 시절에 구속영장 청구돼서 심사받은 적 있죠. 네. 그때 그 서울구치소에서 잠깐 대기하는데 깜빡 잠 들었는데 네. 이게 천사가? 보니까 나가라고. 네. 아니 뭐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전화를 받다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실제로 서울구치소에서 그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깜빡 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 꿈을 좀 잘 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 개를 좋아해서 아마 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들을 워낙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아, 같이 살은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 꿈속에서 개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기다 핥아주고. 뽀뽀를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아빠 야. 잘 가세요. 안녕히 오늘 준비하고 나오셨는데 큰일 났네. 아니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회유 압박 이 요건이 저는 이번에 제일 크게 작동을 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른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출석 잘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뭐 내가 어디 가겠어. 얼굴 다 팔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뭐 이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두머리의 자유로운 존재 자체가 주는 압박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존재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고 바로 자기의 상사이고 네. 의사결정권자였던 사람이 본인이나 부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진짜 반바지 입고 개 끌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배회하고 다닌다는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부담감들을 줄이는 부분들 그리고 뭐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근거일 것 같습니다. 네. 스틸을 그러니까 그 실제로 구속영장 선고서에 나온 그 압박의 정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란 관련 혐의자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성훈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측 변호사가 같이 들어갔을 때와 진술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했다가 없을 때는 있는 그대로 뭐 얘기를 했다던가. 그다음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처음에 윤석열 측 변호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한 뒤에 폐기를 했다, 문서를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보고를 했으니까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변호인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냥 문건을 폐기한 다음에 보고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이렇게 뒤바뀐 진술을 했다라는 정황을 봤을 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이런 식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있었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저기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오는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구속 사유 중에 이제 증거인멸 이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네, 참 비겁하다. 비겁하다. 그러니까 부하들 보고 책임지고 너네가 그냥 뭐 이를테면 5년 살 거 10년 살아라. 한 20년 살 거 무기징역 살아라. 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살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안 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한 서너 분하고 같이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자칭 태극기 부대래요. 자기들은 아, 그래요? 뭐 그 정도인데 네. 태극기 부대 애국심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죽어버리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비겁하다. 그렇게까지. 딴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떠미냐. 이 보수 전체를 그냥 흙탕물을 저렇게 튀길 수가 있느냐라고 막 분노하시더라고요. 네. 윤석열 이런 사람이 이제 어디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보이는 이 모습 하나하나 잘 보세요. 그 변호사들 시켜가지고 아이고 애들한테 그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 나한테 불리한 진술 못하게 좀 어떻게 해봐.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게요. 실제로 변호사 통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번에 영장 청구 내용들을 그러니까 흘린 거 네. 이런 게 그 선거 캠프 같은 데 보면 벽에 눈 딱 그림 크다랗게 그려놓고 밑에 그래요? 지켜보고 이런 거 딱 해요. 그러니까 선거 내심이라는 무섭네요. 동료 이런 걸로. 네. 근데 그거는 뭐 선거라는 포지티브한 그걸 할 때는 동료 재미거리도 되고 이런데 네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잘 처신 잘해라. 이걸 지금도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변호인이 눈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넘어갔는데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용감하게 그걸 떨쳐내서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실제로 최고의 권력 옆에서 그 억압적 분위기 그리고 윤석열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동네 양아치 이런 표현은 그렇죠. 검달처럼 하시는 분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그런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 자기 처벌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어디를 기대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그 손발이 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고 여기에서 발언을 할 때 어떤 건지 지켜보고 그리고 나중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던 서류들도 공개가 돼버리고 어마무시한 압박감을 느낄 거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요, 전에 대통령과 그 고위공직자의 관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일종의 인질로 붙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테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차피 감옥 가서 꽤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자기가 부하들 데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얘가 사실은 여기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안 했다라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전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그렇게 인질로 붙잡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도 한때 부하였던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진술이 자기한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이중의 공포감이죠. 그전에 대통령으로 모셨던 사람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장관님 표현하신 대로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눈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들부들 하면서 말도 못하고 이런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장관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게 특검팀에서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공개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내용이 아닌데 만약에 그쪽에서 흘러나왔으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저도 네. 궁금해서 우리 김태규 사회부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본래 영장 내용을 기자들한테 다 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검사한테 조금 내용을 좀 듣는데요. 이제 뭐 그럼 그걸 갖고 서류로 이제 주진 않고. 그렇죠. 그 네. 서류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통째로 다 줬대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줬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변호인들이 기자들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뭐라고요? 보수 성향 신문 기자들한테 우리가 줬다고. 아, 그래서 그랬네요. 이미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이게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들이 자기들하고 친한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일종의 서비스 비슷하게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 기사를 불리하게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쪽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비판적인 입장,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윤석열의 압박 때문에 저 사람이 유리하게 발언을 하게 만든 것 때문에 분노하지만 소수이지만 윤석열 지지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신자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심적으로 저는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에 그들에 대한 대한 압박. 위협, 네. 압박, 말 조심해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하. 저는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중 삼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게 윤석열의 입 때문에 두려울 거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이게 워낙 극명하게 호와 불호가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석들로 저는 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지지자들까지 너의 행위를 다 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검팀에서 여러 가지 수사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개업날 당일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행안부가 작성한 서류를 보면 5분 열렸다 국무회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특검팀에서 CCTV를 봤더니 딱 2분이었다. 2분 만에 끝났다. 그러니까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다 모인 게 밤 10시 16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 회의장을 나온 게 10시 18분. 그러니까 2분이었다라는 건데 이 2분의 국무회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후 조작한 거죠. 뭐 이게 재미있는 그 뒷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본래 청와대 근무장관님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안에서는 녹화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게 이제 그 경호실 경호처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사건의 범인을 찾는다거나 뭐 네. 이런 것도 보안 문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늘상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건데 이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한 다음에 김영현 장관이 그 당시에 경호처장이었죠. 네. 그 대통령실 안에는 그런 거 녹화, 국무회의 이런 거 하는 거 녹화 안 한다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 해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영현 처장 지시로 녹화를 하네. 아, 한 잘했네.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잘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확보를 다 했어요. 조금을 도와줬네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네 지금. 그렇겠죠. 어쨌든 사후에 조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데 한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제 지금 의율 이른바 되는 거고 네. 행안부가 여기에 작성한 거가 그렇죠. 네. 이제 국무회의를 하지도 않아놓고 한 것처럼 시간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특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아예 안 부른 국무위원들은 뭐냐? 이거 뭐 아예 그 국무위원들 권리 행사를 당신들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렇게 걸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 작성했다가 허위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 여기 이제 한덕수 전 총리까지 공범으로 지금 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포함이 돼 있다. 이거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앱을 깔아요. 아예 이게 카메라 기능을 못 하도록. 아, 그래요? 그래서 보안 문제 근무하다가 때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면 핸드폰 카메라? 핸드폰 네. 자체를 아예 녹음이 안 되도록. 네. 안 그러면 그냥 아예 놔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김병주 의원님, 야 컵라면도 3분인데 이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말을 쓰려고 했었는데 컵라면도 3분인데 3분인데 국무회의가 2분이다. 그 계엄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래서 그냥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참석한 송미령 장관 이게 뒤에 후일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쿵 내려앉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상황 판단을 너무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 전부 다 그랬잖아요. 15살 계엄이 분명히 TV에 딱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렸죠. 그 정도로 택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해서 했다는 걸로 그냥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3분만 넘겼으면 네. 이 컵라면보다는 컵라면 이야기는 안 됐을 건데 길 텐데. 많이 급했네요. 이게 조금 더 수사하면 나올 텐데요. 지금 나오고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는 그나마 국무회의를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네. 연락을 했다 이런 진술도 있어요. 충신이네. 헌법을 어쨌든 한 번은 읽어본 거죠.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진석 비서실장 그때 당시의 생각은 만약 국무회의를 하면 이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을까요? 내심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장관들이 다 모여갖고 아니 되옵니다 하면은 막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네. 정진석 실장이 나름 머리가 좀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분에 끝날지 몰랐겠죠. 그러게요. 한 3분만 됐으면
대통령의 그 의지가 그렇게까지 클 줄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법정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은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내란 당시에 정치인 체포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한 혐의로 이제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결국 본인이 뉘우치고 그다음에 증인 신문도 이제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다 인정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왜 그랬어? 진심인지도 궁금하고 왜 그런 발언을 했을지. 뭐 사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뭐 진술할 기회가 있을 때 일관성을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종결됐을 때 뭐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들이니까 네. 근데 뭐 진심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을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서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기대치들이 막 상승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전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힘은 이걸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재생이 잘 안 되고 있는 판이지 않습니까? 단 한 치 손톱만큼의 여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자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마음이 갑자기 동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나중에는 근데 상황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낭떠러지의 끝까지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이제 비명 지르는 거죠. 네. 속속속속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봐요. 어쨌든 이번에 내가 그 사실관계 다투지 않겠다. 네.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부하들은 선처해달라. 저는 그걸로 용서가 돼요. 마지막 군인으로서 장성 출신으로서 그 마지막 한 줌의 양심은 살아있구나. 부하들 선처해달라. 네. 좀 멋있는 코멘트 아닌가요?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바랬던 그 멘트. 제가 이제 발언 제가 잘못이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게 좀 맞는 좀 겁니다. 너그러운 기조로 가시는데 아니 어쨌든 이거 일말의 마지막 양심은 지키는 거예요. 이 군인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부하들 동원해서 이게 잘못이죠. 그다음에 이제 각 부대 장들 이 사람들까지는 책임져야 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 거예요.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 재판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한편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분야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메시지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 메시지가 가장 파괴력 있게 반영될 수 있느냐, 네. 진실을 밝히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안타까움이 좀 있죠. 말씀대로 뭐 이제라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 1000배, 1000배 나은 일이고 네.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부하 직원들이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 늦었다. 늦었다. 조금 빨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판받는 많은 그 혐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예, 보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12.3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당을 죽이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내란 특별법이 실제로 야당을 탄압하는 법안인가요? 저는 사실 국민 감정이나 그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에 비교하자면 네. 정당 해산까지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저는 정치가 법적인 부분들로 판단되는 거는 저는 좀 이게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심판은 국민의 지지가 빠져가지고 자연 소멸시키는 겁니다. 사실 네. 총선에서 선택을 받지 그렇죠.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지금 현재도 확 빠지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잘해야죠. 네. 그게 가장 큰 심판이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법에 있는 조항들 중에는 유의미한 것들이 있지만 정당에 대해서 가하는 부분은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예, 최선이다. 네. 네, 저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괜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 목소리 대결 이런 것처럼 비치고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지만 뭐 비상계엄을 같이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극소수하고 군인들 데리고 하다가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계엄 해제 네. 결의하는 데 찬성했고 맞습니다. 또 그거보다 좀 더 적은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탄핵 무기명 투표에서도 찬성했고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정치적으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법 중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복권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뭐 몇 가지 또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유의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너무 이게 잣대를 두어서 그게 나중에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당 정치는 가능한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이 또 나오기는 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부분보다는 예. 정치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 특히 여권 관계자들의 이제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 뭐 자택,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대신 공천을 주려고 했었던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 과잉 수사다,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가 과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들 조사 안 하면 누구 조사합니까 이거? 그 당사자들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 과잉 수사가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너무 지체된 최소 수사의 대상인 거잖아요. 필수 수사의 대상들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잉 수사를 한들 이 과잉 권력에 대해서는 네. 과잉 수사로 맞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적인 정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서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나온 몇 가지 팩트들이나 추정되는 죄의 과를 보더라도 아무리 세게 조져도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게다가 지금 언급되었던 윤상현 의원 등등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적인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체가 좀 더 잘 밝혀질 수 있는 거라면 속도전 있게 전격적으로 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속도전으로 네. 가야 된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때 뭘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민주당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때 수사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네.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신다. 갑자기 태세를 이렇게 전환을 하셔서. 아니 특검이라는 게 원래 조금 과잉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면 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본인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럼 뒤로 건의라도 했어야죠. 그 김건희 특검은 그냥 공포하시는 게 낫겠습니다라든가 네. 뭐 끽소리도 못하고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과잉 수사?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단호하게 무시합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아마 이제 불려가가지고 수사받을 의원들이 꽤 많다 이런 판단 하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이게 특검 수사 기간이 제한이 있고요. 아, 네. 이번 사안을 가지고 무슨 지난번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공천 전부 다를 수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부분,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공천 개입한 그 직접적인 관련 혐의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확대하기보다는 여기에 집중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크다. 커요. 이걸 특검을 한 1년 하면 확대할 수 있겠죠. 근데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게. 그럼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그런 그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도 있지만은 전대 앞두고 네. 이 충격이 내부에서 어떻게 균열을 일으킬 건가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되면 명태균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유리한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불리한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원인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로 동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지도부만 좀 세게 얘기하는 건가요? 지도부는 이제 의무 방어전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뭐 우리 야당이니까 이제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방어를 하는 것뿐이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분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에도 걸려 있고 양평 고속도로 그 의혹에도 걸려 있습니다. 일단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굉장히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3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랑 같이 참석을 했고 그 이후에 삼부토건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관련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은 어느 정도 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거의 뭐 사망 그렇게 보시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남은 건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원희룡이라는 분이 제주도 출신이고요. 전국 학력고사 수석인가 했을 겁니다. 네. 거기가 이제 서울법대. 제주도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일대 천재라고 그래요. 일대 천재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사법시험도 이제 수석으로 합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대학도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고 검사를 했죠. 검사하다가 이제 정치 쪽에 들어오는데 민주당 쪽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오고 민주당 쪽엔 그런 대로 뭐 같은 세대에 꽤 경쟁력이 있는 네. 사람들이 이미 민주당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수 쪽 한나라당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이제 뭐 남원정 그래서 쇄신파였죠. 네. 남원정할 때 원이 바로 원희룡입니다. 정은 정병국이죠. 네, 정병국, 남경필. 남경필 네.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만사 형통할 때 형님 그 이상득 의원한테 네. 붙었어요. 아, 원희룡 의원이. 그래서 동료 소장파 의원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소장파 출신이 그럼 되냐?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제주지사를 2번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2022년 대선 때 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을 뭐 고발한다 해서 네. 이른바 일타 강사. 맞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떠들고 다녔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겨우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제 한 자리 했는데 이제 바로 사고가 난 거죠. 그 양평고속도로 변경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뭐 백지화 뭐 하고.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굉장히 화려한 젊은 시절과 전력과 스펙에 비해서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아까 이명박 대통령 때 형님 쪽에 줄을 잡는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이번 그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쪽에도 좀 사실 이상하게 좀 줄을 댄 셈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끝났지만 이제 법적 책임을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져야 되겠고요. 져야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제가 볼 때 뭐 구속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소돼서 재판 받는 거는 좀 피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망받던 소신파 젊은 정치인의 아주 말로가 서글픕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서글픈 되는 말로다. 거죠. 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래저래 저도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경찰 조사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경찰 조사는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검찰 조사는 그려놓은 그림을 맞춰놓는 과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다가 국민적으로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특검에서 무언가 빠져나가지 못할 그물 없이 이렇게 세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의혹이 밝혀지는 게 특히나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잘 감당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혹이 막 확연하게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뭐 정치적인 그다음에 여론에 있어서의 심판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고요. 말씀대로 제기하기 어려울 것 정도의 깊은 상처를 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 제기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아마 처벌을 예, 받을 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최혜병 특검도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소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는 1심에서 나온 무죄를 그러니까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확정된 얘기. 확정이 겁니다. 됐습니다. 확정이 아예 된 거라고 네,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정됐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취하 결정이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처음에 그 특검 세 군데 한꺼번에 갔을 때 네. 좀 과도하게 경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근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이 특검에서 뭐 하나 딱 하면 네. 이쪽에서도 저기서도. 또 하나 딱 나오고 이쪽에서도 하나 네. 딱 나오고 특히나 박정훈 대령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그냥 몇 마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아까 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딱 군인으로서의 느낌, 네.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강직한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딱 있었는데 버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뭐 한자로 사필귀정이죠. 그리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한 거죠. 이제 엎어졌던 세상이 다시 한번 바로 잡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개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 분야에서 뭔가 되게 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하면 실제로 자꾸 정치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군인으로서는 박정훈 대령,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사 쪽으로 있어서는 임은정 검사 네. 정도 되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되게 정의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실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 왜냐면 자리를 좀 잘 지키셨으면 지금 좋겠다. 얼마나 이제 여권이잖아요. 여권에서 얼마나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정치라는 공간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휘둘렀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정치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점차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각 분야별로 이게 딱 표상이 되는 사람들이 옛날 위인들도 있지만 네.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표상이 되는 사람들이 좀 남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이제 훌훌 털고 그리고 진짜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그런 좀 남은 그걸 좀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 안에서 승진하는 건 괜찮은 거죠? 좋죠. 하셔야죠. 그건 허락하는 걸로. 제가 허락합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훌륭한 군인이죠. 예. 군인은 그래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장군이 부산 사람이신데 네. 부산 사람도 멋있지만 이 포항 사람도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작년인가 그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예요. 박정훈 대령이 네. 이제 시상식하고 이럴 때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 보면 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아주 반듯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냥 딱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냥 격리할 때도 자세가 아주 이 각도나 이게 뭐 FM 그대로. 그래서 그래서 이 경로설에 굴하지 않고 맞섰구나. 네. 이 사람은 진짜 해병이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훌륭한 분입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일단은 군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겁니다. 믿는데 그렇다고 뭐 군인을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적절한 기회에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대한 그런 뭐 정치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해병들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계환 전 사령관도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VIP 경로설에서 이 김계환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를 했으니까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알려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진술이 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VIP 경로설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 완전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 최근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는 VIP 경로설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진술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있을 때하고 네, 없을 때가 지금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인데 특검 받는 마당에 이 전달자네요. 경로했다. 대통령 경로하셨다.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부하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대통령이 경로해서 부당하게 압력 행사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잡아뛰다가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에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경로가 뭘까요? 참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경로인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책상을 꽉 쥐면서 이게 말이야. 이게 경로인 건지. 뭐 그런 거죠. 네. 내가 법률 전문가라 아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사단장을 형사처벌하면은 누가 군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겠어? 내가 전문가야. 뭐 이렇게 이런 취지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니들 뭐 알아? 내가 평생 검사한 사람이야. 이 자식다. 니들 뭐 알아? 이제 이런 경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음성 지원이 안 돼서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엉뚱한 비유인데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이 네.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을까? 이게 질문인데 뭐 사슴, 고양이? 그런 겁니다. 정확히 하시네요. 네. 사슴하고 사슴 또는 고라니 뭐 이런 거 또는 저는 고양이라고 고양이 했는데. 아니 고양이도 들어가요. 네네. 의외로 개는 뭐 로드킬 잘 안 당해요. 어떤 결론일지 지금 흥미진진.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돌아가지? 속도가 빠른 동물이 로드킬을 많이 당한대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 정도 내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빠지는 게 자기가 잘 아는 동네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직권남용 이거 안 돼. 이거 직권남용 기소해봐야 무죄나. 그러니까 아예 기소하지 마. 이렇게 해서 빼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데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직권을 자기가 남용을 한 겁니다. 이게 법률 전문가들만이 빠지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취재한다 그러면 제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기자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이건 기사 안 되잖아. 쓰는 사람이 기사 된다고 쓰면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이건 문제다. 김태효 네. 교수 네. 장도 11일에 이분이 이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받기로 했는데 아마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고요. 네. 이분이 스모킹건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지금 줄줄이 진실을 얘기하는 내가 옆에서 방향으로 들었는데 경로한 건 맞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근데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VIP 경로설 네. 너무 권위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그러니까 VIP라는 표현 처음에 나와 자체가 근데 뭐 VIP는 통상적으로 V 이렇게 부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뭐 날리면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아니고 뭔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 아이고 화를 내셨습니까? 뭐 이런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저 다른 표현이 없는지 좀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윤 대통령이 수사 개입한 거잖아요. 이거는 수사 압력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네. 일단 그런 좀 표현의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지금 상황인데도 VIP 경로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의제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럴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가장 돌아서기 시작하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완전 멘탈 붕괴되면서, 오늘 구속되고 나면, 안에서 진짜 초췌한,
과욕을 부렸던 네. 권력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국방장관도 호주 대사로 급히 네. 내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런종섭 사태. 런정섭이니 도주 대사니 뭐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총선이고 매 고비 때마다 듬뿍 상품을 줬죠 그때. 이게 이제 총선 국민의힘에서 참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매우 상위에 거의 불을 올라가는 질렀죠,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네. 오늘 영장심사 계기로 해서 특검에서 뭐 머지않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렇게 하면서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마케탄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탄이 쇼핑몰에서 신비 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겉은 천도 복숭아처럼 단단하지만 속살은 백도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신비 복숭아 로얄과 특 대과를 7월 15일까지만 파격 세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마케타니에서 가장 맛있는 신비 복숭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화로에는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500g 35,000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혁신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자마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분 만에 사퇴를 했고 나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퇴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의 사퇴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철수 의원의 명분은 그겁니다. 인적 쇄신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안 받았다. 나는 그럼 이거 못 한다. 그리고 난 당대표가 돼서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뭐 이른바 쌍권이라고 부르는 권영세, 권성동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전당대회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까지 악당일 것 같지는 않고요. 미리 계산해서 박차고 나와서 내가 전당대회 나가겠다. 계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애초에 혁신위원장을 받을 때요. 그렇습니다. 받았으면은 혁신위원 인선 문제를 가지고 좀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죠. 거기하고 좀 알력이 있겠다 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좀 양보도 하고 이렇게 버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인적 청산 그것도 인적 청산이 뭘 얘기하는 거죠? 출당을 시켜라 이 얘기인데. 네. 그것도 좀 사실 인적 청산은 선거 앞두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공천을 안 준다든지. 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다. 그래서 나 그럼 안 할래. 혁신위원장. 그럼 난 전당대회 나갈래. 좀 약간 죄송한 표현인데 좀 애들 같지 않아요? 네. 투정.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장면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철수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미지가. 그러니까 2011년에 서울시장 철수했죠. 네. 2012년에 대통령 선거 철수했죠. 2014년에 지방선거 철수. 이분은 나올 때마다 이런 이력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2017년에 철수는 안 했어요. 3등 했습니다. 대선에 나와서. 2022년 이게 제일 나빠요. 대통령 선거 막판에 철수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혁신위원장 철수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참 14년 정도 정치를 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늘 때도 됐는데 정치인의 가장 특징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예측이 잘 안 돼요. 지금 14년이 됐는데도 철수와 영위할 때 그 철수 같은 이미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애들 투정도 아니고 지금 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대선 졌으니까 혁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지요. 그렇다고 혁신위원장은 나 안 해. 그러고 집어쳐요. 전당대회 나간다. 전당대회 나가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될 확률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전보다. 이번 사태로. 그래서 참 안타깝다. 명분을 쥐고 있는데도 그 명분을 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깎아내리고. 없애버리고 이상하다.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늘지를 않을까 정치가. 의문이다. 미스터리. 근데 보면 저는 당대표 출마는 저는 오히려 안철수답지 않은 딱 선회를 빨리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잘 못한 거는 혁신위원장의 권한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거죠.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뭘 좀 해줄 거다. 뭐 이렇게 자기가 오래 고심하면서 당대표 나가는 것까지 접고 내가 희생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 평가도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자 내가 드라이브를 딱 걷게 비켜주겠지 했는데 덜커덕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식물혁신위원장으로 계속 질질 끌려갈 거냐 아니면은 빨리 탁 턴을 할 거냐 그냥 사퇴해가지고 그 신호 정도만 주고 다른 국힘 의원들처럼 지역구에 열심히 할 거, 저희 지역구 열심히 다닐 거냐 아니면 네. 정책의 승부수를 던질 거냐 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당대표 출마하는 거는. 아하. 안 그러면 정말 오히려 더 떼쓰는 애처럼 계속 가야 될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까 로드킬 뭐 잠깐 우회를 하셨으니까 혹시 F1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F1 영화 못 보셨죠? 요새 난리인데. 그- 자동차 경주. 네, 그렇죠. 네. 가다가 타이어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바퀴 돌고 나서 타이어 하려고 피트인이라고 하던데 피트스탑 하는데 교체? 딱 들어가요. 네. 그럼 옆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2초 내에 그걸 대부분 갈고 이러면은 다시 탁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국민의힘은 그 안에서 지금 한 달 넘게 있거든요. 지금 바퀴를 한 달 바- 넘게 못 돌린다. 바퀴를 갈았다 이 바퀴 아니네 놓고 다 갈았다 출발해라 이러니까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소멸하겠다 이게 재생할 수 있는 이 경기에서 참가상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정치력을 한 번 더 보여줬다 본인의 네. 정치력 수준을 두 분 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걷어찬 뒤에 다음 혁신위원장을 구할 수 있겠어?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겠지.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가 힘을 받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인데 이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숙 그 원장이시죠. 지금 여의도 네. 연구원 원장인데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는 뭐 중간에 좀 여러저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은 경제 전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잘 어필 그때 이렇게 좋은 언어들을 쓰고 어필을 네. 했었는데 혁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캐릭터로 봤을 때는 당 대표를 나가지 혁신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당의 싱크탱크의 이 우두머리로 대선을 치렀던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이 책임에서 이 사람 또한 본인이 사실은 혁신이 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뭐 또 신선할 수 있는 카드들을 또 소모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네. 저는. 또 뭐 본인 윤희숙 전 의원이죠. 네.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부친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네, 나니까 그랬다네. 의원직을 던지는 걸 보고 전 약간 놀랐어요. 네. 아니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보수 신문에서는 와 보수에도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아니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임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는 걸로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뜨는 과정도 이상하고 어떻게 본회의장 5분 발언 하나 가지고 스타가 돼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이 인재가 참 메말랐었구나. 근데 저 경제 전문가 초선 의원 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소비해버리면 저거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참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것저것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에도 애초에 후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를 갔다가 안 되니까 바로 시키게 된 건데 이분이 경제 전문가지 정치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은 이것저것 참 멋있게 했더라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혁신안도 포함해서 혁신안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어서 전당원 투표에 2번 정도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뭔가 생각을 가지고 했구나 이건 알겠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는 당원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전당원 투표 이걸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할 텐데 아쉬운 건 이게 한 달짜리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그 친윤석열의 아내
영남 쪽 강원도 이쪽 포진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미지만 뭐쏙 빼먹고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네. 좀 약간 안타까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20대 초반대로 지금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에서 3일 조사한 걸 보니까 민주당 46% 당 지지율, 국민의힘은 22%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 계시는 KSOI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예. 특히 TK 지역 조사인데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 43.2%, 네. 국민의힘은 34.7%, 민주당이 더 높아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런 상태로 국민의힘이 갔을 경우에 TK에서도 외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남원정 네, 그 민주당 쪽으로는 쇄신파나 이런 이야기할 때 천신정 뭐 이게 전정배 뭐 정동영 신기남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지금 그 현재 시점에 우리 정치에 좀 퇴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 순간 이 고여 있는 물을 뒤엎으려고 하는 소장파 세력들이 네. 소수라도 딱 정확하게 스크럼을 끼고 있었어요, 항상. 여야 불문, 진보 보수 불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주류가 돼서 또 다른 소장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고여 있을 때 다시 역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블록이 형성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유튜브 혹은 이런 그러니까 개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내는 이런 기풍들 때문에 뭐 물론 개인기가 필요하죠. 근데 정치라는 건 사실은 머릿수 싸움이기도 하고 네. 가치에 대해서 깃발을 갖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깃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모아내는 과정인데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최악인 이유는 그 희망이 아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김재섭 의원, 뭐 단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그 사람들도 실제로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모여가지고 무언가 한번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 지금 정도 되면 난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승부를 걸어야죠. 아니 그쪽에 영남 기반이고 누구 모릅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뚫고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원정 거기도 수도권 쪽이었다고요.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수도권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괴멸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결국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누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암담하다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까지 여기저기 들은 얘기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출마하는 것 같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고민 중이래요. 그런데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그래요. 아침에 출마하는 게 좋겠다. 저녁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갈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젠가 들은 사람 얘기는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경태 의원은 확실히 출마한다고. 근데 이분은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분이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쪽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까? 당선 안 된다? 당선 다른 분은 그 이야기 안 하다가 굳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조경태 의원을 밀어주면 네. 뭐 조금 가능성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늘상 쉽게 예측하는 항상 나오시는 분, 뭐 나경원 의원 계시고 또 윤상현 의원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와중에 예. 특검 이 수사를 와중이기 하는 때문에 네. 이 와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출마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도로 윤석열 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가망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까지 저렇게 지지율이 높을 리가 없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손님 실수로 재기회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자생력은 없는 거고 손님 실수에 의한 반사 이익만 기대하는 뭐 이상한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굉장히 네.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연일 굉장히 뭐 기사를 아프게 쓰고 있는데 지난번 보도 보니까 차갑게 식은 TK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기다. 이걸 제목으로 내세웠고 진짜 어색한 사투리다.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니기를. 예. 자 오늘 제목도 보니까 지선 어차피 포기 총선은 3년 뒤 절박함 없는 야 의원들 이런 비판 기사 내는 거 보니까 아 이게 국민의힘에 지금 희망이 안 보인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망하는데 조선일보도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조선일보도 좀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자성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때 조금 더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라고 그 주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총선 패배 직후인가 뭐 칼럼을 쓴 일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세게 일면 토업으로 김건희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썼다면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뭐 나라를 망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근데 조선일보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신문을 안 봤다. 안 봤죠. 유튜브만 봤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장파 그런 그룹들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결국은 정치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위기가 닥치면은 그의 결단으로 끌어내는 힘들이 있잖아요. 네. 이쪽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라는 원톱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대하고도 어쨌든 이게 싸워내 가지고 정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힘은 단독의 리더십도 없고 뭐 쌍권이라고 해봐야 그 쌍권이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부적으로야 있지만 표상할 수 있는 리더십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치받아 올릴 가능성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없는 정당인데 그리고 과거는 말아먹은 정당인데 네.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잘 가라고 인사를 좀. 잘 가라고 인사하는데 계속 가질 않네요. 네. 총선이 너무 시간이 많이 좀 남았어요. 필요할 거고요. 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공덕포차에서도 조금 잠깐 이렇게 안 봐주는 뭐 방법도 아니 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뭐 안철수 의원이 막 직을 내던지고 그러니까 근데 안 야 할 수가 없네. 정치 참 대단하다 싶은 게 공덕포차에서 이준석 그 이야기가 진짜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네, 이렇게 맞아요. 야 간다니까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흐뭇합니다. 그러놓고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참석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원래 발언권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권을 주니까 계속 이제 센 발언들을 해왔고, 심지어 이제 상임위에 나가서는 국무회의에 있었던 얘기를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SNS에 이거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라 기관장의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결국 이게 뭐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마침 이제 감사원에서도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까지 나온 마당에 주의 조처. 네, 주의 조처를 준 마당에 국무회의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은 왜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이러한 이제 처분은 적절하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늦었죠. 처음부터 배석자한테 발언권을 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수의 TK를 기반으로 한 여전사. 네. 이렇게 남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반드시 정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당한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뒤늦었지만 배석도 안 시키기로 결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다. 이게 당이 허접해지면, 네. 당이 허접해지면은 이런 좀 극단적으로 이게 튀어나가는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선동가 이런 사람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가능성을 찾게 될 거거든요.
이준수 위원장이 손을 벌리지 않아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손을 벌릴 가능성이 있을 거고 네. 이준수 위원장은 끝까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오는 모습을 어느 타이밍에서는 분명히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건드려서 키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일 겁니다. 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네.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른 스타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말로 주고받고 이제는 안 된다라는 권한을 가지고 밀어내버리고 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따끔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타이밍 뭐 어떻게 보느냐의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괜히 키워준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대해서 저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봅니다. 네. 그리고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물론 일부 저쪽 뭐 이게 지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미천 다 드러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미천이 좀 다 드러났다.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는 게 피곤해서 그래요. 맞아요. 주고받는 언사가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나 싶고 서로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국회 와서 또 그게 무슨 말들을 그렇게 막 말꼬리 잡고 싸우고 이걸 왜 봐야 네. 돼요? 우리 국민이.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좀 마이크를 안 잡게 해서 국민 피로도를 낮춰달라. 네.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걸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뭐 왜 키워주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국무회의에 못 나간다고 하니까 뉴스도 좀 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공동포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동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